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리학 만점 히어로 김영입니다. 자,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평가원의 수출장 20문제 다 풀어보셨잖아요. 너무 고생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6월 거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들 빠졌거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과는 파트가 빠져 있고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대비가 많이 돼 있을 만한 그런 단원, 역학 쪽이 조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난이도 면에서, 그러니까 정답률 면에서 탑5 가장 낮은 정답률 찍었던 거 5문제 먼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부터고요. 얘가 1등이에요. 지금 30% 정답률인데 문제 안에 조건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좀 너무 쉽게 풀 수도 있었을 만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충돌해가지고 튕겨 올라갔는데 튕겨 올라간 높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찰 구간이 있어서 등속 운동한다고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자, 지금 보면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이 2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속력이 2배가 차이 나면 에너지는 4배 차이 나거든요. 4배 차이 나는데 EM짜리가 4H에서 내려와서 요만큼, 근데 이게 2배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럼 요거는 HP는 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높이가 4분의 H에 3M짜리 4H의 2M짜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충돌 후에 튕겨나간 운동 에너지 B를 알 수가 있어. 운동 에너지 B는 얼마가 되냐면 에너지 B는 A 대 B를 쓸 거고요. 자, 에너지 B는 4분의 H 곱하기 MGH 3M의 G고요. 그러니까 4분의 3 MGH 얘는 8 MGH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비율을 쓰면 3 대 32가 될 거고, 자, 이게 운동 에너지 B이기 때문에 V제곱의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그냥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3대 2로 나눠주면 1대 16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속도비는 1대 4가 돼요. 1대 4가 된다. 무슨 얘기? B는 튕겨나갈 때 속도가 4V, 얘는 V. 만약에 V로 놓는다면 그러면 B는 이렇게 올 때 충돌 전에는 2V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운동량 계산할 수가 있죠. 2M짜리였으니까 전체 운동량은 8, 거기에 6, 속도 변화 6에다가 2니까 12만큼이 나와야 돼. 12MV만큼이 나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온 게 질량이 지금 얘는 3M이기 때문에 12가 되려면 속도 변화는 4V가 나와야지, 크기가. 그렇다면 3V여야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충돌 전에 에너지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충돌 전에 에너지 B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다가 자, 속도 B잖아요. 그러면 충돌 전 에너지 B 전입니다. 전. 자, 요거 제곱 9에다가 질량 3 대 요거 제곱 4에다가 질량 2. 이게 바로 에너지 B예요. 에너지 B인데 여기서 높이 B를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높이 B는 어떻게 된다? 질량 B로 또 나눠주면 되죠. 이게 에너지니까 MGH. 그럼 나눠주면 9대 4가 돼요. 자, 9대 4인데 4가 결국엔 H의 높이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쪽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9니까 결국엔 이 높이는 4분의 9H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냥 내려왔잖아요. 속도 V에 아까 얼마였지? 몰라요. 속도가 X였는데 그냥 쭉 내려서 X 등속도 구간이 그대로 그냥 높이를 더해줘야 되겠지. 내려온 높이. 그러면 전체 원래 이 높이는 여기에 이거 더한 4분의 10이니까 3H, H입니다. 3H 대 H.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3분의 1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상대값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9월 모의평가든 6월 모의평가든 수능이든 여러분은 앞쪽 문제들, 그러니까 이 보통 킬러 파트라고 하는 문항들 빼고요. 나머지 문제들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안 틀리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킬러 문항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2등 문제인데요. 19번.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거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있죠.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일로 당겨왔네. 고정시켰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얘는 전기력이 또 0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자, 얘가 0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C는 당연하게도 음전화를 떼어야 돼요. 음전화를 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C의 위치를 바꿨을 때 C가 받는 힘이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A는 당연히 음전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전화 A와 B가 C에 영향을 줬을 때 서로 힘의 방에 바뀌었으니까 A는 음전화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A는 음전화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전하량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계산해 볼 수 있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얘가 Q라 그러면 4Q예요. 왜? 거리가 2배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니은 틀린 거고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뭐 다 계산을 해볼까요? B에 가해지는 전기력 크기. 일단 A의 전하량을 좀 알아야 될 텐데 A의 전하량은 사실 범위 밖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칸, 거리가 세 칸이고 얘는 두 칸. 이렇게 돼 있죠. A와 C, B와 C 사이에서 얘가 받는 전기력이 이쪽 방향이었으니까 얘 사이에 힘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의 전기력을 전하량이 Q 대 4Q 주어지니까 또 이제 상대값으로 간단하게 A의 전하량은 A라고 놓을 거고요. C의 전하량은 4라고 놓을 거고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제곱 9.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 B, C 사이에서는 Q, 4Q니까 4분의 2의 제곱해서 4. 네, 요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쪽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둘 사이에 얘가 지금 음전화이기 때문에 힘보다는 얘가 더 커요. 둘 사이에. 그럼 여기서도 계산 똑같이 A의 4 하니까 A 곱하기 4. A의 전하량 4Q 나누기 두 칸이니까 4. 이거랑 요거 둘 사이에 자 4죠. 1 곱하기 4니까 나누기 1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둘 사이에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워지면 4분의 9보다는 크고요. A는 4보다는 작다. 전하량이 Q자 갖다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사이 값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이거 굳이 계산을 안 하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범위를 알아야 사실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찍기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에이 이거네 하고 찍을 수 있겠지만 일단 디귿 그래서 보면 전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에서 전기력 따지면은 둘 사이 따져야 되잖아요. 자, 그럼 둘 사이 따지면 자 A의 1의 제곱입니다. 상대값 이렇게 대입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둘 사이 힘은 1에 4니까 4고요. 그 다음에 4. 요거 두 개 크기 비교해야 되고 이쪽은 둘 사이 A의 1의 제곱이죠. 이건 고정인데 요 둘 사이 1에 4니까 4에 1의 제곱. 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하량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얘는 1일 거고요. 의미 없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긴 4고요.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의 값을 가져요. 1보다는 또 커요. 1보다는 크기 때문에 2보다도 크죠. 그러면 A가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둘 사이에서 봤을 때 여기하고 A가 4 들어가면은 같은 값이죠. 근데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세게 끌어당길 거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또 이쪽의 힘 두 개 비교했을 때 1인데 최소한 4분의 Q보단 크니까 이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반대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범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었나요? 3등 문제가 네, 18번이네요. 이건 상대 속도 이용하는 문제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둘이 부딪힌 거고 B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A와 B가 충돌, 가다가 B가 이렇게.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B의 방향이 바뀌었더니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는 둘이 부딪힌 다음에 일로 튀어나오는 거고 B는 여기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A의 처음 속도는 얼마였냐면 1, 2 이렇게 되니까 2m/s로 B를 때렸어. 2m/s로 B를 때렸고요.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2분의 3이니까 1.5. 여기서는 2에 1 하니까 0.5.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 뭐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 얘가 마이너스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A의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A는 등속일 거란 말이야, 충돌 후에. 그럼 A의 속도를 그냥 A라고 놓을까요? 그리고 B는 지금 조건이 충돌 직후에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되어 있기 때문에 B. 근데 물론 A가 더 느려야 되겠지. 다시 그리면 왜냐면 따라가야 되니까 A가 이럴 때 B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상대 속도 구하는 거니까 상대 속도는 속도차죠. 속도차. 그럼 얘가 더 커야 돼. B에서 A를 빼줬을 때 요거 물론 여기서 A는 B를 플러스로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A죠. 이게 얼마 나온다? 1.5 크기 봤을 때 1.5.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따라가는 거니까 B에서 얼마? 마이너스 B에서 빼기 마 A 해줬을 때 얼마? 마 0.5 부호 주의하시고요. 두 개 더해버리면은 얼마 나옵니까? 두 개 더해 마 2A는 1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Y의 얘기 아니고 플러스죠. 뭐 부호는 근데 크게는 뭐 관계 없어요. 어차피 크기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0.5. B는 얼마 나온다? 대입하면은 1이죠. 1. 그러니까 이쪽 마하면 얘가 마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러면 MA 대 MB를 구하라 돼 있어요. MA 대 MB. 자, 요거는 충돌이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1로 들어왔다가 튀어나갈 때 0.5로 튀어나갔고요. 멈춰있는 애가 1로 지금 얼마? 1m/s로 튀어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충격량 계산해 봤을 때 속도 변화, 어차피 질량비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 변화가 얼마 나오냐면 2.5 크기만 봤을 때 얘는 속도 변화가 1이더라. 그러면 5 대 2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질량비는 2 대 5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오답률 최고는 17번. 네 문제가 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거 단순한 전자기유도 문제인데 일단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밀어낼 거거든. 근데 지금 다의 결과, 마의 결과를 따로 줬어요. 자, 다는 중심축 따라 통과하도록 자석을 Q점에서 가만히 놓은 다음에 놓은 순간부터 전류를 측정한 게 이거고요.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을 때 S극을 아래로 한다 그랬어요. S극 아래로 하면 다가올 때는 S에 여기 밑에를 N으로 만들 거예요. 코일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B로. 이거 안 흘러요. 그러니까 즉 다가올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요. 다가올 때가 여긴 거죠. 멀어지고 나면 자석의 이건 문제 아마 하여튼 문제 읽다 놓쳐서 틀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한다 그랬으니까 N극에 여기가 S극 이런 자석이잖아요 지금. 그럼 코일은 어떻게 한다? 위쪽이 S극에 N극 이랬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N극이 다가올 때 코일은 이렇게 돼요. 코일은 이렇게 되고 이 모습이 코일을 이렇게 NS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자석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통과하고 나면 반대가 되겠지. 이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거의 뭐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쉬운 문제들인데 그 다음 오답률은 10번도 많이 틀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0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번은 특수상대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상대론. 자, 얘는 지금 광원 주어져 있고 거울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빛이 1회 왕복한 시간은 A에서는 TA 멈춰있네요. TA 하고 TB. 아마 이거는 충분히 쉽게 찾았을 거예요. 당연히 숫자 비교하면 얘가 더 큽니다. 시간 지연. 얘는 숫자가 커져요. 팽창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빛의 경로는 LA. LA는 빛이 이렇게 갔을 거고요. B의 경로는 이렇게 됐겠지. 네, 그래서 이것도 LA보다 LB가 더 작더라. 그러니까 LA가 더 큰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문제였을 건데 DA 둘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DB. 자, 결국엔 상대론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상수를, 그 인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억니은 충분히 찾았을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로렌츠 변환 인자라고 이게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상수죠. 배율 상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그 길이 수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PQ 사이의 거리 DA는 PQ 사이의 우주선 이동 시간과 이거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측정한 시간에다가 얘의 속도 곱한 거고 얘는 얘도 이제 자기가 측정한 시간 그 자기가 본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이건 길이 수축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DA, DB를 계산해 버리면 상대론적 효과 비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 얘하고의 상대론적 효과 얼마나 차이나 나는지. 그러니까 B의 경우에는 멈춰 있을 건데 A의 경우 기리가 얼마나 수축을 해 있을까 요 얘기고요. 이게 디귿 보면 LB 분의 LA라고 돼 있는데 멈춰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큰 숫자고요. 얘가 작은 숫자고 얘가 큰 숫자고 얘가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렌츠 변환 인자에서 얘기하는 게 비율입니다. 상대론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서 아마 틀렸을 거예요. 경로인데 어차피 광속 C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렌츠 변환 인자와 관련이 있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그러니까 많이 틀렸던 문제들, 많이 오답을 골랐던 문제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는 너무 쉽죠. 자, 뜀트를 넘는 사람, 뭐 그네 타는 아이,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 그러면 기억, 가에서 사람 운동 방향 당연히 변하고 있고요. 나에서 아이는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얘 왔다 갔다. 이거는 속력 느려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핵반응인데 핵융합이죠. 당연히 A 맞는 거고 질량 결손 에너지가 17.6 메가전자볼트. 네, 그리고 이 기억에 들어갈래는 헬륨이죠. 2개 더해서 2, 그 다음에 이거 5니까 1 빼주면 4. 네. 이렇기 때문에 답은 A, B, C 5번이 맞고요. 3번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인데 위성통신, 그 다음 이건 광통신, LED 신호등 기억 보면 가에서 자외선으로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전반사 이용을 하고요. 광섬유는 다해서 가시광선 신호등이니까요.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4번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간섭. 자동차 배기장치는 소리를 어떻게 상쇄 간섭시켜야지. 그래야지 조용하죠. 그다음 소음 제거 헤드폰 마찬가지인데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 위상이 뒤집어져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보강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니은과 디귿은 위상이 서로 반대. 네, 맞아요.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납니다. 네, 니은 디귿이 답이고.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 나무 막대 양 끝에 물체 A와 B를 고정한 다음에 수평을 이루고 정지해 있도록 실을 매달았어요. 그 다음에 A와 B는 자성체,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나타낸 거다. 봤더니 실험 결과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다. 그럼 A, 자석과 A니까 얘는 반자성체입니다. 그럼 B는 상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기억 보면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네, 맞아요.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다. 그걸 반대로 했잖아요. 그래도 반자성체니까 밀려나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니은 틀린 거고. 디귿.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상자성이니까 끌어당겨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네. 그럼 6번 갑니다. 6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변화. 다 방출인데 얘만 흡수고 요거 더한 게 요거 나오네요. 기억. D에서는 빛이 방출됩니다. 흡수예요. 자, 파장을 봤을 때 A하고 D 보면은 이게 얘보다 에너지가 작거든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가 파장이 더 깁니다. 람다 A가 더 크다. 니은 맞는 거고. 디귿. 자, 람다 분의 1. 파장이 역수로 뺐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람다 A분의 1은 결국엔 이건 2A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찬가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정지해 있다. 자, 기억 보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 당연히 작용 반작용. 벽이 용수처럼 이거 맞으라고 주면 되죠.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게 땡기는 걸 거고 멈춰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 B에 작용한 R자에 멈춰있다 그랬으니까 0이죠.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8번. 마찰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가 수평면과 나라는 힘을 받아서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작용한 힘을 줬어요. 물체의 운동량 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충격량 전부 다 플러스인데 이거 까먹었겠네요. 까먹었어요. 근데 운동량 크기가 결국엔 충격량인 건데 충격량 크기가 1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충격량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요거 비교했을 때 얘가 면적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절반 남은 거지. 이렇게 여기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여기가 충격량 S라고 하면은 여기는 2분의 1 S다. 네,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결과. 주황색 그래프가 만약 운동량 그래프라면 자, 1.5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줄어야 되잖아요. 네, 속도가 줄어야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고.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 2배. 네. 요거. 디귿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 2분의 3배. 요거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힘 보는 게 아니라 운동량을 직접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운동량 이만큼. 나중 운동량 이만큼. 그러면 우리는 속도가 어떻게 변해갔느냐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속도는 처음에 이만큼까지 늘어났다가 1초겠지.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언제? 어디까지? 절반까지. 이렇게 감소했을 거다. 이렇게 감소했을 겁니다. 그럼 이 면적 차이가 결국에는 이동거리, 면적이 이동거리일 텐데 전체 요거를 면적을 1로 봤을 때 얘는 면적이 2분의 1이지. 요거를 1로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3 이니까 거리 따지면 4분의 2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더 많아요. 2분의 3배가 더 되겠네요. 1에서 2초 사이가. 이거 거꾸로 썼죠. 이거 틀렸고. 9번. 파동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을 하는 건데 매질 A, B 봤을 때 원래는 직진했을 건데 B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B가 더 밀려서 이렇게 될 거예요. 둘이 봤을 때 면이죠 이게? 네, 입사면 그럼 이게 법선. 수직인선이 법선. 했을 때 직진했을 건데 이쪽으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1, 2, 2보다는 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 2, B가 될 거고 A가 되겠네. 그러면 기억.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틀렸지?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만 맞습니다.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종종 이런 문제 비슷한 유형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상대 속도라고 하면 또 상대 속도인데 시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이 경사로에서는 가속도가 뭐 A 값이다 그러면 일정, A로 일정. 그럼 3V에서 V까지 B가 줄었거든요. 이때 시간하고 얘하고 시간을 봐야 되는데 문제 조건 지금 보면 A가 전 P를 2V로 지나는 순간에 B는 Q를 V로 지난다. 그렇다면 3V였다가 V가 됐어요. 2V만큼의 속도 변화, 그럼 여기를 2T만큼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시간은 얼마? A가 얼마나 걸린 거냐면 T만큼 걸린 거예요. T만큼. 그렇다면 B가 경사로에 진입하고 나서 시간이 T 지났을 때 A가 여기 왔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럼 계산해 볼게요. A는 이동한 거리가 B가 여기서 경사로 들어갔을 때 시간 T 지나고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거리가 L이기 때문에 3V의 속도로 T만큼 갔을 때 거리가 L. 근데 B의 경우는 얼마나 되냐면 B의 경우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속도는 4V에서 절반 평균 속도 2V 거기에 2T만큼 간 거리고요. A의 경우에는 3V였다가 2V가 됐으니까 더해서 절반 하면은 2.5V의 속도로 T만큼 간 거. 그러면 4VT였고요. 이거는 2.5VT. 둘이 빼주면 이 거리인데 둘이 빼주니까 1.5 남네요. 1.5VT는 도대체 얼마냐? 3VT가 L이니까 2분의 1. 정답은
어디 갔지? 정답은 2분의 1 L.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2번. 12번은 초록색 빛을 비추어서 방출된 광전자, 간섭무늬가 나타났어요. 빨간 빛을 비추었네요. 그러면 초록색하고 빨간색 비교를 하면 진동수 봤을 때는 얘가 더 커요. 진동수가. 자,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 네, 그럼요. 람다는 mv분의 h로 계산을 하니까 기억 맞는 거고,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밝은 부분의 밝기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 밝기하고 관련된 게 빛의 세기, 밝아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광자가 많은 거니까 그럼 광전자도 많아져요. 자, 디귿.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광전자 방출되지 않았겠지. 3번이고요. 13번. 자,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을 해서 C를 손으로 잡아 정지를 시킨 거. 그 다음에 가만히 놓은 다음에 속도를 본 겁니다. 가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가 1.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 0.5. 뭐 물어보나 봤더니 이동한 거리는 3m이다. 1에서 3초까지. 그거야 뭐 쉽네요. 1 더하기 2. 시간은 2초. 나누기 2 하면은 면적. 얼마? 3이네. 그대로 기억은 맞는 거. C의 질량을 구하라. C의 질량. C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속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원래 이거 두 개가 같이 달렸을 때가 처음 요 1만큼의 가속도가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몇 배가 된 거냐면 F가 3이었다가 1로 바뀌었으니까 3분의 1배가 된 거야. 3분의 1배가 됐는데 가속도의 경우는 얼마가 됐냐면요. 2분의 1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질량이 몇 배가 돼야 되는지는 뻔한 얘기인 거지. 왜냐하면 F는 MA이기 때문에 상대값이에요. 이것도 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에서 얘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3분의 2배가 된 거예요. 3분의 2배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정말 쉬운 계산이죠. 2 더하기 1에다가 C를 더한 거에 요거 두 개만 남은 거지. 1 플러스 C 한 개, 여기에다가 얼마? 3분의 2 곱하면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3이죠. 6 플러스 2C 한 개, 3 플러스 3C, C는 3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0.5초일 때하고 2초일 때를 구하래요. Q가 B를 당기는 힘, 이거 그냥 한 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여기에 연결돼서 당기는 힘, 결국에는 이 힘이나 이 힘이나 똑같거든요. C의 알짜 힘을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3배가 안 됩니다. 가속도 2배 차이 나죠. 자, 그 다음 14번.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를 따라 순환을 합니다.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 Q는 U에다가 W 했을 때 이게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에너지, 이건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U 플러스 W가 같은 거네요. 크기가 같아요. 자, 그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니까 등온 과정 이게 U가 0이죠. 그럼 Q는 W 마이너스 값이네요. 여기서는 Q 아웃 나갑니다. 열이 방출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CA 과정에서 받은 일이 160줄이면 160줄 이게 그대로 160이란 얘기거든. 이게 160인데 열 효율이 0.2니까 이게 0.8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0.2에 해당하는 거는 4분의 1, 그러니까 40줄만큼이 W였던 거고요. 얘는 2개 더하면 200줄.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보다 높다. 단열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더 높아요. C보다는. 기억은 맞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줄. 네.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바로 40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기니. 자, 그 다음 15번. 단색광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1에서 2로 입사할 때 굴절하고 전반사 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은 입사각을 갖는데
얘하고 얘 비교하면은 이렇게 직진하는데 위로 꺾였기 때문에 밀소. 그런데 여기서 여기 들어올 때는 전반사했거든. 전반사했다는 거는 얘보다는 얘가 밀하다는 건데 더 밀하다. 그래야 차이가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전반사 여기서 못한 거고요. 자, 그럼 기억 굴절률은 2가 가장 큽니다. 3이 가장 크고요.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한다. 2에서 3으로 소에서 밀이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 3에서 2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 전반사를 잘한다는 거는 그 임계각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디귿은. 그래서 요거는 강의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파동 쪽.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만 맞고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 우리가 이게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16번. 오히려 이거를 틀리면 좀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도선 이렇게 3개 주어져 있고 막 이러면 좀 헷갈려 하니까. 자, 직선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고 A와 B에는 반대 방향으로 I0인 전류가 흘러요. I0 흐르는데 여기는 IC가 흐르네요. 자, 이때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자 했을 때 각각 여기서는 풀, 여기서 마. 그럼 우리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프를. 자, A를 원점으로 해서 A의 자기장을 표현하는 그래프. B도 마찬가지. B를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그랬을 때 이 둘은 전류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A의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하나, 둘, 두 칸, 요 점 정도 찍을게요. 이런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B의 경우 요 점 지나야 돼. 둘은 전류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기장 세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더 했을 때 여기는 빼박 풀. 여기는 빼박도 풀. 인데 문제는 얘야. C가요. 고정적인 자기장을 지금 발생을 시킬 거거든요. 고정적인 자기장.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빼먹는다 쳤을 때 풀마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풀마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얘네가 갖는 자기장보다는 2배 클 거고 이쪽도 하면 이거보다는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자기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선 마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주어진 조건과 달라요. 이래서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위로 흘러서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 요 점 찍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 좀 이상하네. 다시 요 점 정도 찍고 이런 그래프. 그 다음 B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서 요 점 지나야 됩니다. 이런 자기장. 그 그래프 개형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C에서 얘네가 지금 들어가는 여기가 풀마니까요. 들어가는 자기장 C에서는 플러스 값 이 정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까먹고 여기서는 플러스 나올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오고 주어진 조건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C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 자기장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거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2배거든요. 그거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C가 플러스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되고 얘는 들어가는 거 얘는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방향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히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잘 한 것 같아요. 기억 보면 A에 흐르는 전류 방향 플러스 Y 맞고요.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네, 요거 디귿이 아까 요거 물어본 건데 IC가 EI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요. 한 딱 요 중간 정도 자기장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전류가 흘러줘야 주어진 조건에 맞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기억니은. 전체 2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 9월 달에는 사실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수능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럼 우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항들 다 몰려있는 거 항상 그래 왔잖아요. 마지막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중상 정도 난이도 문제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추는 게 우선이 될 거고요. 그거 이후에 마지막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소위 4문제, 3문제 이 정도는 만약에 안 되면 얻어 걸리게 찍어서 얻어 걸려도 관계없어. 과정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과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진짜 시험에 임한다면 킬러 문항 이거에 많이 목매지 마시고요. 앞에 거 안 틀리도록 실수 안 하도록 신경 많이 쓴 다음에 킬러 문항 건드리시고, 물론 이제 아주 고득점 만점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킬러 문항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얻어 걸려도 괜찮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시겠죠? 아무튼 시험 보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는 마치고 다음에 수능으로 또 한번 중간에 또 모의고사 한 번 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